생활 습관과 식습관 개선으로 인생의 전환점 마련하기. 생활 습관병은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 생활 습관병 중에는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중 특히 3대 생활 습관병이라 불리는 3대 질병이 있다. 첫째는 암, 두 번째는 협심증, 심근경색과 같은 심장질환, 세 번째는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뇌혈관 장애 등이다. 생활습관병의 세 가지 공통점. 첫째, 이 질환들은 문명국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문제라는 점이다. 이 질환들은 우리나라에서만 3대 사망 원인으로 꼽히는 게 아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명국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공통점은 결코 예사로이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자연과 더불어 사는 상대적 비문명국에는 이러한 질환이 거의 없다. 둘째, 이 3대 생활습관병은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지구촌에는 그리 흔한 질병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미국과 유럽의 암 사망자는 전체 사망의 3.4%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이 최근에는 3명 가운데 1명이 발병하여 4명 가운데 1명이 사망하는 무서운 병마로 변했다. 심장질환의 대표격인 심장병의 경우 이런 질병은 1세기 전까지만 해도 거의 없었다. 심장 발작이라는 증례가 문헌에 최초로 기록된 게 1910년의 일이다. 이것이 지금은 선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질병으로 지목되고 있다. 당뇨병은 어떤가? 미국의 경우 20세기 초에는 당뇨병이 10만 명 가운데 1명꼴로 걸리는 희귀병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유병률이 20명 가운데 1명이다. 잠재 환자는 제외하고도 그렇다. 셋째, 이들 질환의 공통점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하기 힘들다는 사실이다. 이 말은 이 질병들을 극복하는 길은 오직 섭생을 통한 예방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걸리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일단 걸리고 나면 대책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다. 일찍부터 식생활과 영양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생활습관병을 물리치는 노하우. 1. 정확한 건강 지식 갖기. 단번에 치료하는 방법이나 특효약은 믿지 않는 것이 좋다. 건강을 위해 생활 방식을 바꾸겠다는 적극적인 태도와 의사의 처방에 따른 생활 습관 교정, 그리고 특별한 음식이나 약물에 의지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2. 균형 잡힌 식습관. 이들 3대 질환은 문명국 공통의 질병이며 최근 1세기 이내에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그동안 현대인의 생활 양식은 크게 변했다. 특별히 가장 두드러지는 것이 식생활의 변화다. 농약, 방부제, 식품 첨가물, 성장 촉진제, 항생제가 들어간 가공식품, 지나치게 뜨겁거나 찬 음식, 짜거나 매운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3. 적절하고 규칙적인 운동. 체력에 맞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거나 생체 리듬을 망가뜨려 병을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계획을 세워 운동하도록 한다. 4. 충분한 수면 시간과 여가 활동. 하루에 최소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체 리듬을 안정화시키고 하루 동안 긴장한 근육과 신경을 모두 이완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는데도 충분한 수면과 취미 활동은 도움이 된다. 5. 정서적인 안정.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가족 또는 직장 동료들과의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사고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고 행동의 변화는 운명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운동을 통한 항염증 효과와 수명 연장.
성인의 운동 부족과 심폐기능의 저하는 대사성 질환의 유병률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 높은 심폐기능과 적극적 신체 활동의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순환괴 질환의 발병률이 낮다. 특히 비만하지만 활동적인 습관으로 체력 수준이 우수한 대상자일수록 순환계 질병 발병률의 위험 정도가 낮다고 밝혀졌다. 체질량 지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신체 활동량이 많은 사람은 체력이 좋으며 피브리노겐 등 혈관 염증 지표의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 근육량의 증가는 혈관 염증에 억제작용을 한다는 관점에서 유산소 및 저항성의 복합운동이 비만 처치 및 혈관 염증 지표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운동을 통해 체력이 증진될 경우 동맥경화증 및 인슐린 감수성 저하를 중심으로 한 심혈관계 질환, 또한 당뇨병의 대표적인 기전으로 간주되는 혈관 염증 지표가 감소된다. 결국 체력은 혈관 염증 지표와 의미 있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효과적인 운동 계획 세우기. 유산소 운동 선택. 유산소 운동이란 규칙적이고 균일하게 근육을 사용하고 산소를 사용하는 운동으로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각 장기의 기능을 향상시킨다. 다른 활동보다 더 많은 열량을 소모하고 특히 지방을 연소시켜 에너지원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비만으로 인한 염증 질환 등에 적합한 운동이다. 단 갑작스럽게 무리하는 것보다 기간을 두어 단계별로 운동 강도를 높이는 것이 좋다. 추천할 만한 유산소 운동으로는 자전거 타기, 배드민턴, 수영, 조깅, 등산, 테니스 등이 있다.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운동 선택. 운동은 한 번에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한 번에 30분 이상씩 일주일에 2-3번 규칙적으로 반복해야 한다. 기간은 몇 개월간 지속해야 효과가 나타난다. 쉬운 운동부터 시작하고 절대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는다. 만약 지루함을 쉽게 느끼는 사람이라면 다양한 운동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 방법도 좋다. 살이 빠지는 생활 10계명. 1. 청량 음료 대신 물. 자주 가는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패스트푸드 음식점의 문제는 기름진 음식만이 아니다. 진짜 큰 문제는 습관처럼 마시는 각종 에이드와 콜라다. 청량 음료에 함유된 액상과당은 뇌의 시상하부에 영향을 미치는 효소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식욕을 촉진시키고 없던 입맛을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살을 빼려면 청량 음료는 멀찍이 떨어뜨려야 한다. 2. 커피는 무조건 블랙으로. 식후 반드시 커피 한 잔을 마셔줘야 한다면 블랙커피를 선택하자. 우유와 시럽 등을 듬뿍 넣은 커피와는 안녕하고 블랙커피와 친해지자. 블랙커피 속 카페인은 식욕을 억제하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3. 식후 무설탕 껌. 식후 15분 내에 껌을 씹으면 달콤한 디저트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한다. 껌을 씹으면 입안에 맴도는 단맛과 씹는 포만감 때문에 간식에 대한 욕구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디저트 생각이 사라져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효과를 볼 수 있다. 껌 중에서도 치아에 좋은 무설탕 껌이 좋다. 4. 뜨거운 음식, 찬 음식 순으로. 차가운 샐러드나 가벼운 전체 요리를 먼저 먹는 식사법은 잠시 잊자. 차가운 음식보다 뜨거운 음식을 먼저 섭취하면 신진대사가 원활히 촉진되면서 포만감을 느끼게 된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덜 먹게 된다. 5. 저녁 8시 이후엔 샐러리와 당근만 섭취. 다이어트를 위해 평소 양보다 적게 먹고 또 평소보다 일찍 저녁 식사를 마쳤다면 8시 이후부터 공복감에 괴로울 것이다. 차라리 일찍 잠들면 다행인데 배고픔은 잠도 달아나게 만든다.
밤에 먹는 음식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을 감소시키고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분비를 저하시킨다. 같은 음식, 같은 양이라도 낮보다 밤에 먹는 게 다이어트를 망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저녁 식사 후 정 배고픔을 못 참겠거든 샐러리나 당근처럼 오래 씹을 수 있는 채소로 허기를 달래자. 6. 자세 교정만으로 칼로리 소비량 증가. 의자에 앉을 때 등과 어깨를 곧게 펴면 구부정한 자세일 때보다 최대 400칼로리의 열량을 더 소비할 수 있다. 물론 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좌우 발 뒤꿈치를 모으고 아랫배와 허리에 힘을 주고 엉덩이를 긴장시키는 자세를 익혀보자. 몸이 긴장 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칼로리 소비에 도움이 된다. 7. 볶음만이 뱃살 해결책. 특별히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배가 계속 나온다면 음식이 아니라 근육을 탓해야 한다. 위와 장의 연동 운동력이 약해지면서 배가 축 늘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때는 굶어도 소용이 없다. 하루 최소 15분만이라도 운동으로 복부 근육을 탄탄하게 키우는 것만이 해결책이 된다. 8. 군살 빼는 데는 몸통 비틀기가 제격. 틈나는 대로 몸통을 좌우로 비틀고 움직여보자. 내장 지방이 연소되면서 보기 싫은 군살이 빠진다고 한다. 더불어 허리까지 강화되어 곧은 척추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척추가 바로 서니 비틀어진 골반을 교정하기도 수월해지고 골반이 교정되면 펑퍼짐했던 허벅지와 엉덩이의 군살도 자연스럽게 빠진다. 9. 수영보다 달리기가 효과적. 살을 빼려면 수영보다 달리기를 하라는 내용의 논문이 미국의 한 대학에서 발표되었다. 수영 후 사람의 뇌는 떨어진 체온을 높이기 위해 기름지고 달콤한 고열량 음식을 섭취하라고 명령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소모한 열량보다 섭취하는 열량이 더 많아질 수 있다. 하지만 달리기는 다르다. 동네 한 바퀴를 땀 흘려 뛴 다음에는 우리 몸이 수분을 절대적으로 원하기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는 효과를 낸다. 자연 체중도 줄어든다. 10. 회식 자리에선 꼭 쬐는 옷과 벨트 착용. 때로는 몸을 꼭 쬐는 옷과 벨트가 식욕 억제 효과를 낸다.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먹는데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더불어 벨트를 딱 맞게 채우고 있으면 포만감을 쉽게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을 바꾸는 건강한 시도는 지치지 않고 계속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불굴의 영웅 넬슨 만델라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는 것, 거기에 삶의 가장 큰 영광이 존재한다라고 말한 것처럼 어차피 삶은 실패와 재기의 연속이 아니던가.